반갑습니다. 제38대 충남도지사 양승조입니다. 민족이 소멸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민족이 소멸할 줄 모른다가 아니라 100% 소멸합니다. 2006년 영국의 옥스퍼드대 인구문제연구소 데이빗 콜먼은 세상에 가장 먼저 소멸할 1호 국가가 대한민국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합계 출산율 0.78명, 23만 9천 명이 태어난 것이 2022년도의 출산 상황입니다. 세계 198개 국가에서 198등, 이대로 가면 민족이 소멸할 줄 모른다가 아니라 100% 소멸합니다. 여러분, 1972년도 102만 명이 태어났습니다. 2000년에 63만 명이 태어났습니다. 작년에 24만 9천 명. 어떻게 될까요? 작년에 줄어든 인구만 해도 19만 9천 명입니다. 2050년 가면 1년에 인구가 50만 명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기 2045년을 가면 일본을 제치고 세계 제1위 고령화 대국이 됩니다. 2045년 고령화 비율이 37%에 이른다고 합니다. 2070년 가면 대한민국 인구율이 46%에 이르고 생산 가능 인구는 46%밖에 안 되는 고령 인구가 생산 가능 인구로 높게 됩니다. 한마디로 고령 인구가 이렇게 40을 높일 때 누가 어르신들을 부양하고 모시는 것을 누가 할 것이고 누가 세금을 내서 나라를 경영할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이대로 가면 망할 줄도 모르는 게 아니라 망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1년에 50만 명씩 인구가 소멸되어 갈 때, 줄어들 때 2100년 가면 학교 출산율 중위 수준으로 예상해도 1669만 명밖에 남지 않는 통계가 있습니다. 2500년 가면 33만 명 혹은 10,000명 남는 통계도 있죠. 2750년 가면 10,000명 남는 통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에 여러 가지 국제적 문제와 사회 과제가 있지만 가장 절실하고 심각한 문제는 바로 출산율 제고라고 생각합니다. 출산이 국방도, 우리 사회도, 나라도, 민족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면서 우리 사회 문화를 통해서, 사회 문화가 정책을 통해서 대통령이야 전 의정자, 공직자, 모든 사회 지도자들, 우리 국민과 함께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사회적 환경과 의식 변화가 있어야만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저출산의 원인이 있습니다. 직업의 문제, 이런 비정규직 문제, 저임금 문제, 거기다가 주택 문제, 여기다 집안의 여성 육아 독박 문제, 또 미친 사교육비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저출산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혼인을 해야만 출산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 상황입니다. 그래서 혼인을 하지 않고 출산하는 비율이 2.5%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입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우리는 젊은 친구들이 혼인 연령대의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혼인을 해야만 출생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의 가장 커다란 장애물이 무엇이냐, 걸림돌이 무엇이냐, 이것을 치워주는 것이 국가가, 지자체가 우리가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결혼의 가장 큰 장애물 무엇보다도 직업이죠. 직업이 있어야 결혼합니다. 또 직업이 안정적이어야 결혼합니다. 또 안정적 소득을 내야 결혼합니다. 또 들어가서 살 집이 있어야 결혼합니다. 주택의 두 번째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여성 육아 독박에서 벗어나서 남녀 평등의식, 남녀 동등 속에서 어떤 가사 분담과 육아 문제에서 동반으로 동등하게 해야 됩니다. 여기에 1년에 23조 이상이 들어가는 미친 사교육비도 우리가 많은 다른 출산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결혼 비용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돼야만 우리가 출생률을 높일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출생 문제 극복한 나라가 많습니다. 독일도 저출산에서 극복해서 지금은 합계수 1.5가 훨씬 넘고, 프랑스 한때 1.65였지만 합계출산 2.0까지 이른 적이 있습니다. 영국도 이미 2.7 정도에 이르겠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다른 나라에서 저출산에서 중출산율도 극복한 사례가 많은 만큼 다 국가의 선진적인 사례를 강하게, 아주 강력하게 결단을 도입하고, 우리가 이 문제는 민족의 명예가 달려있다, 민족의 생존과 달려있다는 각오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강한
의지를 가지고 결단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결혼 출산 장려운동법에서 사회 문화운동으로서 만남의 길을 주선하고 여러 가지 문화를 바꿔서 출생률을 높이고자 하는 운동을 하는데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한국 결혼 출산 장려운동 본부에게 광해를 진심으로 이 자리 빌어서 존경과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는 다시 말씀드린 대로 저출산 문제는 이것은 아주 절박하고 대한민국 최고의 과제라는 마음으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줄 것을 강력하게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으로 가는 길에 다문화 27만 명 단순 캠페인이거나 희망과 전혀 아닙니다. 정부의 정부가 단체는 세미나 토론을 하고 문제를 이미 경험하고 있고 우리 자랑스러운 조국 대한민국의 힘 이 영상은 저출산으로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구하고자 한국결혼출산장려운동본부, 한국싱글미팅 상담센터, 한국전통혼례문화연구원, 대한민국결혼출산장려축제위원회 등 10여 개 시민단체가 그동안 혼인율을 높여야 출산율이 높아진다. 결혼출산장려운동 현장 캠페인에서 체험한 것을 CNK뉴스 TV, 결혼출산TV에서 동영상으로 제작한 것입니다. 본 방송 영상 내용은 미혼율과 저출산 원인부터 해결책까지 제시했으며 이 영상을 USB로 저장하여 각 가정과 지자체, 각 회사, 단체, 교회, 학교 등에 제공하여 단체 시청하도록 하고 각 가정에서도 시청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결혼 정년기 남녀가 약 700만 명입니다. 10%만 결혼해도 35만 쌍입니다. 자녀 한 명씩이라도 2022년 출생아 25만 명을 더하면 약 60만 명이 출생하고 저출산은 극복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희들은 저출산 극복을 반드시 해결할 것입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가족과 부모님이 나서야 합니다. 자녀가 알아서 하라면 못하고 대책이 없습니다. 왜 내 자녀의 문제이고 우리 가족의 문제인데 강 건너 불 보듯 하십니까? 반드시 가정에서 부모님이 나서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국가에서는 복지는 가능하지만 자녀들의 결혼을 책임지는 곳이 아닙니다. 순전히 미혼자들의 자신의 문제이고 가족 문제이면 가정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국가의 책임을 묻고 정부만 탓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부모님께서 먼저 꼭 보십시오. 그리고 하루만 시간 내어 집에서 자녀와 함께 조부모부터 손자까지 가족 전체가 모여서 끝까지 시청하고 결혼을 고민하는 가정에서는 한국결혼출산장려운동본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혼인율 저출산 문제는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오늘날 저출산 문제는 걱정을 넘어 정부나 국민들이나 심각한 불행으로 인식하고 많은 예산을 써도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 정서와 문화가 바뀌고 결혼 문화의 사고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결혼 출산은 개인의 사생활인데 정부가 무엇을 해줘야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그동안 내놓은 대책과 정책은 말잔치가 대부분이고 오히려 이런 정책이 출산율 저하의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저출산 극복 본 강좌를 시작하면서 서두의 저출산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정말 사라지는가로 정하고 본 강좌가 우리나라 저출산 극복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지구상에서 대한민국이 사라진다는 것에 이제는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소멸된다는 것을 모두가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 인구학 교수 데이비드 콜먼 교수는 저출산으로 지구상에서 대한민국이 제일 먼저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전 IMF 총재 크리스틴 라가르드는 한국의 저출산이 이대로 간다면 집단 자살 사회로 간다고 했고 북한의 핵보다 위험하다는 학자도 있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소멸은 우리 앞에 현실로 와 있습니다. 저출산은 전국 각처에서 현실로 나타나며 피부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전국의 시군은 물론 수도권도 위기라고 합니다. 특히 지방은 인구 소멸 심각성이 위험 수위를 넘었습니다.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우리들이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통계 자료를 통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도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78명입니다. 가임 여성 1명의 출산율이 1명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출생아 수도 1970년대 100만 명, 1990년대 70만 명, 2022년도 24만 9천 명입니다. 이는 급작스럽게 낮아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OECD 평균 합계 출산율은 1.59명이고 주요 국가 중에서 이스라엘은 2.90명이며 일본은 1.33명인데 우리나라는 0.78명입니다.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가 25만 명이라는 것도 큰 문제이지만 향후 합계 출산율이 0.52명으로 그 숫자가 줄어 결국 대한민국이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출산 안 하는 원인은 1위가 육아보육과 미래 자녀 양육이라고 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우리 모두 깊이 있게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양육비는 호화사치가 아닌 평범하게 키우려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25만 명 출생은 학생이 없어서 대학마다 학생 모셔가기 경쟁이 생길 것이고 결국 사교육비는 학원에 갈 필요가 없게 될 것입니다. 과거에는 잘 살아서 자녀를 많이 낳았습니까? 출산율이 높은 나라는 부자 나라입니까? 국민들의 각자 의식의 문제이고 자녀를 사치스럽게 키우려는 마음이 먼저이기 때문이고 늦은 결혼 시기가 오히려 문제입니다. 저출산으로 학생이 없고 교육 현장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집니다. 인류 역사 지구상 어디에도 이런 일은 없으면 전쟁통에도 교육은 멈춤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저출산으로 교육 현장에서 학생이 없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고 전쟁 위기보다 더 위험한 우리에게 주는 적신호입니다. 초등학교는 2002년에는 402만 명이었으나 2022년도에 266만 명은 거의 반토막이고 앞으로 더 줄어드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저출산 극복에 정부의 많은 예산 편성으로는 실효성에 의문인 것은 정부는 15년 동안 380조의 예산을 썼습니다. 올해 예산도 46조 원입니다. 그런데도 합계 출산율은 오히려 낮아지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과 출산율은 별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산 사용의 효율성이 낮다는 증거이며 저출산 원인을 엉뚱한 곳에서 찾아 간접 사용이 많고 직접 사용이 미미한 것도 저출산 예산의 문제점입니다. 저출산 극복 토론회 세미나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출산율이 다소라도 높아져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저출산 극복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토론회하면 출산하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게다가 토론회장마다 발언 내용이 모두가 대부분 같거나 비슷해 예산만 낭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건물에 불이 났는데 불은 안 끄고 화재 토론회를 하는 것과 같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행동하고 실천하려는 우리 시민단체들이 나섰습니다. 저출산 극복에서 지자체의 출산 장려금은 출산 장려가 아니라 출산 축하금입니다. 그래서 출산 장려금이 얼마나 효율적인가 의문이 많습니다. 출산 장려금 받으려고 아이 낳을 부부는 없습니다. 그러나 더 많이 주면 좋겠으며 출산 장려 개념보다는 출산을 축하하고 가족에게 기쁨 주는 생색내기 정책으로 해야 합니다. 출산 장려금 많이 주는 지자체가 전국의 평균보다 합계 출산율이 별로 높지 않다는 것으로도 이는 헛다리 정책입니다. 우리들이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혼인율을 높여야 출산이 많아지고 인구가 증가하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것이며 출산 축하금처럼 혼인장려금을 줘야 합니다. 출산 장려금을 주듯이 혼인 장려금을 주던지 결혼 비용을 국가에서 일부분 책임지는 방법도 저희가 경험한 하나의 저출산 극복의 대안이 될 것입니다. 저출산 극복의 지자체가 하는 것은 캠페인과 사진찍기 행사가 많고 실효성이 없는 것이 대부분이었으며 흉내내기와 단순한 홍보에 불과했습니다. 결혼과 출산은 개인 사생활이라서 정부에서 구체적으로 관여하지 못하고 공무원들이 미혼자들의 가정을 방문하여 권장도 못합니다.
중국 상친회에서 한국 지자체가 벤치마킹한 청춘 남녀 소개팅 만남 행사는 대표적으로 실패한 것이며 비전문가들이고 단순 행사 이벤트 업자들로서 성공률이 낮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이번에 경기도 모 지자체에서 미혼 남녀 만남 주선 행사인 솔로몬의 선택에서 1188명이 신청한 것은 언뜻 보면 1단계는 성공입니다만 이후 건강한 가정이 되기까지는 지속적인 상담이 요구되고 한 쌍의 커플 탄생까지는 첫 계단에 불과합니다. 더욱이 남성 802명, 여성 386명이 참가 신청을 했다는 것도 우려했던 성비는 남녀 젊은이들의 오늘날 결혼관과 결혼의식의 문제점이며 지방은 더 심각하고 미혼율의 또 하나의 원인이 여기에도 있고 만남 행사 성패가 좌우됩니다. 문제는 신청자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혼인 성사율입니다. 과거 만남 행사는 당시 전라남도 박준영 도지사님의 제안으로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작하여 전국 각 지자체에서 본물 터지듯 하였으나 대부분 실패했던 경험을 참고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다른 지자체도 붐이 일어날 것이고 저희들도 적극 권장합니다. 그러나 행사 내용과 방법에 전문가 의견을 참작해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짝을 맺어주는 것이라면 매칭 결과도 문제이지만 또 다른 부작용이 클 것입니다. 단순 호기심으로 참가하면 매칭 확률이 미미하고 결국 예산만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각자 성격, 자기자아, 학력, 경제력, 개성, 행복지수 등 개인적 요소가 많은데 시정 홍보로 짝 찾는데 급급하면 실패합니다. 우리나라 맞선을 영업하는 결혼정보 업체들의 부작용은 사회심리학 박사도 어려운 것이 인간관계인데 아무나 결혼업체 종사자로 구청에 등록하고 혼인 중매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만남 행사의 목표가 건강한 가정을 만들고 참가자는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결혼이고 나를 위한 행복 찾기가 결혼 출산입니다. 단순히 혼인하고 아이 낳고의 목표는 실패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결혼이란 함께라는 공동체의 가족을 만드는 것이며 이는 고도의 전문 분야입니다. 배우자를 통해서 나를 위한 내 만족이자 나의 행복을 만드는 것입니다. 건강한 가정 만들기 40년의 운동 역사에서 얻은 우리의 경험입니다. 저출산 극복은 예산보다 국민의식과 문화가 바뀌어야 해결됩니다. 개인 결혼 문제를 정부에 의뢰할 것은 별로 없습니다. 내 결혼 문제이고 우리 가족 문제이기에 먼저 결혼을 하고 난 후에 정부를 탓하고 정책을 질타해야 합니다. 국민의식과 문화가 바뀌지 않으면서 장애요인이 해결되면 출산하고 좋은 환경에 있으면 아이 많이 낳을까는 의문입니다. 이는 밥 먹을 생각은 안 하고 숟가락도 들기도 전에 반찬 투정부터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청춘 남녀들이 좋은 대학을 나와 지식은 풍부해도 정작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혜는 못 배웠습니다. 결혼과 출산, 가정과 가족에 대한 의미와 개념 교육을 받지 못한 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며 전적으로 우리 어른들이 잘못 교육한 것이고 부모들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결혼과 출산, 건강한 가정 만들기 계몽을 해왔고 우리의 좋은 부모 되기 운동과 좋은 아버지 되기 운동의 40년 역사에서 이미 이런 불행을 예고하고 부모들에게 수없이 경고했었습니다. 1982년부터 전국 방방곡곡 강원도 철책선 시골 마을부터 제주도 작은 어촌 마을까지 전국을 다니면서 학교, 유치원, 어머니 교실, 학부 모회를 통해서 목이 터지도록 강연하였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 삼성, 현대, 한화 등은 물론 전국의 크고 작은 중소기업체 직원들까지 생산성 향상은 행복한 가정에서의 수많은 강좌에서 오늘의 사태를 이미 경고했던 것입니다. 전국의 MBC 여성 교양 강좌, MBC 임신 육아 교실에서는 물론 여러 방송에서 수년 동안 외쳤던 강연 내용들이 앞으로 자식들이 자기 맘대로 세상을 살 것이라고 했고 가족 공동체보다는 자녀들 맘대로 산다고 예고하고 지적했던 것입니다. 함께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사회의 중요성과 행복은 가정에서 가족 공동체만이 가능하고 창의적인 인성교육을 강조했습니다. 인간답게 키우는 자녀 교육 방법에 대해 많은 강좌를 했습니다.
지금의 혼인 절벽도 저출산도 잘못된 과잉보호 교육으로 개인 이기주의 산물이고 나만 편히 잘 살면 되는 것에 우리가 부질없는 교육열로 학교 성적만이 인생의 목표로 자식 교육을 했던 우리들의 결과물입니다. 이제라도 부모는 자식의 일륜지대사인 혼인 문제에 적극 나서야 하고 자녀들도 자신의 결혼 문제를 사회 탓으로만 보지 말고 부모님과 진지하게 의논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고 지금이라도 우리 모두가 반성해야 합니다. 1980년에서 1990년대 출생한 당시 부모들의 지나친 교육열과 과잉보호와 잘못된 교육 방법이 오늘날 이런 망국을 불렀습니다. 지나친 과잉보호와 소위 헬리콥터 맘이라고 하는 자녀 양육 태도는 한시도 자녀 곁을 못 떠나는 초조불안형 부모로서 자녀가 스스로 살아갈 자립심을 못 길러 이제는 결혼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자녀가 마치 소유물처럼 생각하거나 부모가 못한 한을 자식을 통해서 얻으려는 대리만족의 부모는 오직 공부만을 강요했고 인생을 살아갈 방법을 가르치지 못한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부모의 정당한 훈육을 학대로 여기거나 학교에서 아이가 나쁜 행동을 해도 한마디도 못하는 선생님은 인성교육은커녕 하루만 잘 지나가길 바라는 로봇 선생님을 만들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인데도 당시 가족이 흩어지는 핵가족 시대가 되었고 지금은 더하지만 당시 집안에 어른이 없어 자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인성교육을 가르치고 배울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아이는 자기 멋대로 사는 이기주의와 자기 자신만 편하면 된다는 교육을 받고 자라 가족 공동체가 사라졌고 가정과 가족의 의미를 제대로 교육받지 못해서 결혼 안 하는 것도 자기 맘대로 하는 결과입니다. 과잉보호가 빚어낸 결과는 현재 자식들이 커서도 모든 문제를 부모 위에서 군림하고 자녀의 말에 꼼짝 못하는 부모는 자식들에게 감히 결혼 문제를 입 밖에도 내지 못하게 우리가 그렇게 자식 교육을 했습니다. 지나친 과잉보호는 세상을 자기 생각이나 맘대로 살 것이며 결혼 안 해도 나만의 행복이고 희생정신이나 함께라는 사회성이 결여된 사람으로 키웠다면 자녀가 결혼 안 해도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결혼을 안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결혼해서 출산 문제도 인류에서 선진국이나 후진국이나 여성의 직업 부부 맞벌이는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농경사회에서도 부부가 논밭에서 일했고 유독 우리나라만 직장 때문에 출산을 안 한다면 일종의 모순입니다. 묻고 싶습니다. 최고의 조건이나 경제적 좋은 환경이라면 출산을 많이 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부잣집 며느리는 다산하고 자녀 수가 많아야 합니다. 자녀 출산은 경제적인 것보다는 나 편하기 위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효심은 아예 없고 잘못된 자식 교육에 당신은 지금 부모로서 책임 없는지 돌아보고 자식 결혼 문제에 부모가 적극적으로 나서 지금이라도 자식들이 결혼과 가정과 가족의 중요성을 느끼게 해야 합니다. 출세한 아들집에 왔다가 가면서 노부모의 편지를 소개합니다. 3번아 잘 있거라. 6번은 간다. 1번 손작, 2번 며느리, 3번 아들, 4번 강아지, 5번 아주머니, 6번이 할아버지였습니다. 부모를 학대하는 것도 자식 교육을 잘못한 결과입니다. 부모 말을 무시하는 것도 부모의 책임입니다. 자식을 인간답게 키우는데 실패했고 우리는 지금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고 있습니다. 무시당하거나 천대를 받으면서 자식에게 결혼 문제를 이야기하면 짜증을 내고 스트레스로 여기는 세태가 망국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완전히 자식 교육 잘못한 부모, 당신의 책임입니다. 결혼 문화 바뀌어야 하고 자녀 결혼 문제 이제 부모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이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국가가 당신의 자녀 결혼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고 방임한다면 이는 부모의 직무유기입니다. 좋은 배우자가 있는데 결혼 안 할 사람 있을까요? 조사에 의하면 78%가 결혼한다고 했습니다. 저출산 극복은 좋은 사람 만날 기회를 만들어주면 간단히 해결된다는 결론입니다. 결혼 안 하는 여성의 32%는 우 좋은 남자가 없어서라고 조사되었습니다.
약 350만 명 결혼 정년기 여성 중에서 약 100만 명은 결혼하고 싶어도 좋은 남자를 못 만나서 결혼을 못한 것입니다. 또 다른 조사에서도 47.8%가 결혼하고 싶어도 배우자를 만날 방법이나 기회가 없다는 것이고 부모님과 결혼 문제를 의논하는 경우는 1.5%에 불과했습니다. 혼인율을 높여야 출산이 높아집니다.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데 아기가 어디서 태어납니까? 이제 가정에서 부모들이 적극 나서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도우미가 되어드리고 그래야 저출산 극복의 해답이 나옵니다. 저출산 극복의 한국결혼출산장려운동본부는 여러분의 결혼 출산 도우미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저출산 극복 운동 슬로건은 혼인율을 높여야 출산율이 높아진다입니다. 대한민국 결혼출산장려축제위원회는 여러 시민단체들이 모여서 저출산 극복의 선봉자가 되기 위해 출발했으며 지금까지 전국을 다니면서 결혼출산장려 운동과 한파리 공연단까지 만들어 저출산 극복 운동을 적극적으로 해왔습니다. 결혼은 축복입니다. 출산도 축복입니다. 그래서 결혼과 출산을 축제로 풀어야 해결됩니다. 만남 행사 소개팅도 축제로 풀어야 하고 결혼도 우리 전통 혼례를 통해 축제로서만이 해결된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저출산 극복에 저희가 얻은 결론은 전통 혼례로 결혼식 해줬더니 1년 후에 아기 안고 감사 인사를 하러 오는 것을 보면서 저출산 극복이 이렇게 쉬운데 여기저기서 토론회나 하고 피켓 들고 사진 찍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전 국민들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족회의용 동영상 50여 편을 제작하여 8기가 USB에 저장하여 가족이 함께 모여 시청하고 자녀들의 결혼 문제를 해결하도록 저희들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을 제작해 인터넷이나 유튜브로 시청하도록 하였으나 아버지, 그런 것은 제가 더 잘 알아요 하면서 안 보고 효과적이지 못해서 기업체의 후원으로 제작된 영상물을 카드형 USB에 저장하여 지역별로 전국 각 가정에 나눠주어 결혼 문제를 함께 해결하도록 합니다. 혼인율 높여야 출산이 높아진다가 정답이고 미혼율과 혼인 절벽을 해결해야 만국의 대한민국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결혼 정년기 미혼자가 약 700만 명입니다. 350만 쌍이 결혼 대상자인데 2022년도 혼인 건수는 19만 쌍이었습니다. 350만 쌍에서 10%만 혼인해도 35만 쌍이고 출생아 50만 명은 됩니다. 30대 미혼율은 50.8%서 저출산 극복의 해결은 오직 여기서 찾아 해결해야 합니다. 예산 1000조 원을 써도 토론회 세미나 100만 번을 해도 소용없고 저출산 극복의 해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2023년도 결혼 정년기 미혼자 조사에서 63%가 결혼 의향이 있다는 것은 고무적이고 이를 해결하면 저출산 극복은 아주 쉬운 방법이 될 것입니다. 저출산 극복에 참고할 몇 가지 내용을 소개하면 20대 미혼율 93%이고 40대 혼인 건수가 20대보다 많고 여성이 학력 높을수록 미혼율 높다는 조사는 의미하는 바 큽니다. 우리들에게 가장 충격적인 것은 우리나라 청소년 59%가 결혼 안 해도 된다는 조사는 만국의 징조입니다. 우리는 고등학교용 동영상을 제작하여 전국의 고등학교를 찾아가서 동영상을 상영하고 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저출산 극복 전문가 선생님들이 전국을 다니면서 결혼 출산 장려 강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하고 행복한 결혼과 인생을 강연하고 현장에서 올바른 결혼관 상담을 하게 됩니다. 시군 구 지자체마다 직접 찾아가서 결혼 출산 장려 축제를 개최하고 저출산 극복 동영상을 상영하면 결혼 출산 장려 강연회를 하게 됩니다. 각 기업체를 직접 찾아가서 크고 작은 결혼 출산 장려 축제를 개최하고 명 강사님의 행복한 결혼이란 강의는 많은 청춘 남녀들이 너도 나도 결혼한다고 할 것이며 결혼 출산 장려 운동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것입니다. 전국의 교회, 학교, 문화센터, 노인회관, 단체 등에서 결혼 출산 장려 운동 축제와 강좌는 저출산 극복 운동의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고 대한민국을 구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저출산 극복에 더 많은 시민단체들이 참여하고 앞장서며 정부와 국민들이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출산 장려금 몇 푼으로 해결하려는 정책은 저출산 극복의 절망뿐입니다. 이제 지역마다 동네 어르신들이 직접 나서서 내 자식 결혼 문제를 해결하고 USB 동영상 보급운동의 결실을 위해 범국민 구국운동을 전개해야 대한민국 저출산 극복의 희망이 보일 것입니다. 다문화에서 대한민국 미래를 찾는다는 다문화에 대한 새로운 시대를 열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다문화 가정의 복지 지원 정책이 대부분이었으나 우리는 아시아 여러 나라 단체들과 협력하여 행복하고 건강한 더 많은 다문화 가정 만들기 축제 행사 운동을 합니다. 행복한 다문화 가정 만들기 소개팅 행사는 외국인 여성과 한국인 남성 소개팅 페스티벌을 개최하는 것이고 외국인 여성과 한국 남성 친구 맺기와 행복한 커플 찾기 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지역마다 외국인 여성을 원하는 한국 남성을 신청받아 동남아 17개 국가에서 한국 남자친구 만남을 희망하는 외국의 여성을 선발하여 친구 맺기를 해주게 됩니다. 한국시 군 구에서 선발된 한국 남성 숫자만큼 외국인 여성을 한국으로 초청하며 B1, B2 비자는 제주도에서 대형 소개팅 축제를 하게 되고 C3 비자는 각 지역에서 직접 대규모로 공개 소개팅 축제를 하게 됩니다. 한국 결혼 출산 장려운동 본부에서는 한국 다문화 TV 유튜브 방송을 운영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외국인 여성 친구 찾기 방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F6 결혼 이민 비자가 나올 때까지 도와주게 됩니다. 외국인 여성과 결혼을 원하는 한국 미혼 남성들은 이제 미혼으로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주는 우리 단체의 도움을 받기 바랍니다. 조건은 자녀 3명 이상 출생하는 서약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후진성을 면치 못하는 것은 동거 출산, 혼외 출산은 여성의 행복 권리라는 사회적 여건 조성입니다. 혼인신고하지 않은 동거 부부나 혼외 출산을 부모나 우리 사회가 과감하게 인정하고 많은 복지 정책을 펴야 합니다. 혼외 출산율은 유럽 평균 39.6%, OECD 평균 40.5%, 미국 40.2%, 프랑스 56.7%, 스웨덴 54.5%, 한국 2.2%이며 혼외 출산도 세계 최하위입니다. 미혼자들의 조사에서 혼인을 하지 않고 자녀를 가질 수 있다 라는 응답이 34.7%입니다. 혼외 출산에서 젊은이들의 정서는 이미 선진국인데 기성세대 사고는 조선시대입니다. 또 하나의 1인 가구 시대는 미혼율과 저출산의 큰 원인이고 사회성과 대인관계 단절이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1인 가구가 2021년 기준으로 40%가 되었고 936만 세대로서 1000만 1인 가구 시대가 성큼 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대가족 시대에서 산업화의 1970, 80년대부터 핵가족 시대를 거쳐서 2000년대에 1인 가구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핵가족 시대의 문제가 자녀 양육에 어른이 집에 없어 인간의 기본인 인성교육이 전혀 없었고 가족해체라는 공동체가 붕괴되어 개인주의 자기주의가 팽배하였는데 이제 1인 가구 시대는 미혼율, 저출산이라는 더 큰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핵가족이 개인의 삶과 건강한 사회인으로서의 문제, 즉 미혼율 저출산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낳았다면 1인 가구는 독신 개인 생활로서 사회 붕괴가 오고 더 많은 혼인절벽 저출산으로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핵가족 시대가 가족 해체와 함께라는 공동체와 가족 간의 정서가 붕괴였다면 1인 가구는 개인 사회성과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이 소멸되어 저출산으로 인구 감소도 문제이지만 정신건강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 징조는 자발적 1인 가구에서 사는 사람이 우울증이 심하다는 것은 이미 보고된 내용으로서 정신적으로 고통받기 때문에 암보다 더 무섭고 우울증이 얼마나 무서운 병마인지를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것입니다. 1인 가구에서 나타나는 증세가 스트레스, 우울증, 자살, 고혈압, 관절염, 대사증후군,
복부 비만이 평균보다 2배에서 3배가 높다는 것은 이미 의학계에 보고된 것입니다. 앞으로 1인 가구가 더 늘어나면 건강한 국민이 몇이나 될지 저출산이 극복되어도 1인 가구로 인한 또 다른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신건강이 커다란 사회 문제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젊은이들이여, 가정과 가족의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습니까? 결혼 문제 이제 부모님과 가족이 함께 의논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결혼과 출산은 국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누굴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미래와 행복한 내일을 위한 선택이며, 혼자 사는 1인 가구에서는 우울증은 생겨도 행복은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결혼 안 하시겠습니까? 선택과 판단은 순전히 당신의 몫입니다. 굳이 결혼을 안 하겠다면 당신의 선택이니까 동의합니다. 그러나 결혼을 하고 싶어도 소개팅 만남 기회가 없어서 결혼 못하는 47.8%의 미혼자들은 한국결혼출산장려운동본부와 한국싱글미팅상담센터에 문의하면 도와드립니다. 우리의 결혼출산장려 국민운동은 좋은 가정 만들기입니다. 당신 개인적으로도 이 세상에서 가정만큼 행복한 곳은 없습니다. 여기에 가족 행복은 물론 내가 낳은 자녀는 눈물겹도록 사랑스럽습니다. 결혼하여 출산한 언니 형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더욱이 여성은 남편은 버려도 자식은 못 버린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넘치는 행복의 주머니, 결혼과 출산으로 축복이 곁에 있는데 결혼 안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슬프거나 힘들 때 나에게 용기와 희망, 기쁨을 주는 곳은 오직 가정이고 가족뿐입니다. 내게서 탄생한 아기가 아장아장 걸어오면 엄마는 환각 상태가 되고 이 세상 무엇과 바꿀 수 없는 행복에 차고 넘칩니다. 가정은 대가족이 가장 좋고 자녀도 많을수록 행복하고, 한 자녀는 사회성과 지능 발달에 바람직하지 않고 다산의 가정은 형 누나에게서 사회성 등을 배우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혼하여 다사는 곧 행복입니다. 퀴리 부인은 가족들이 서로 맺어져 하나가 되어 있다는 것이 정말 이 세상에서 유일한 행복이다 라고 했고, 존 하워드 페이는 쾌락과 궁궐 속을 다닐지라도 아무리 초라해도 내 집과 같은 곳은 없다 라고 했습니다. 성경에도 마른 빵 한 조각을 먹으며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진수성찬을 가득히 차린 집에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 라고 했으며, 알 브로잉은 행복한 가정은 미리 누리는 천국이다 라고 했습니다. 불행한 삶보다 이혼이 낫겠지만 이혼율만 낮아도 출산율은 높아집니다. 초혼보다 재혼 가정의 출산율이 현저히 낮다는 통계가 있고 저출산에 다소라도 영향을 줄 것입니다. 이혼은 개인에 따라 필요하겠지만 어느 이혼자의 하소연이 이혼하면 세상이 행복할 것으로 여겼으나 오히려 정신적 고통과 불행을 자초했다는 고백에서 행복도 불행도 결국 내가 선택하고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이혼 사유 1위가 성격이 안 맞아 이혼한다는 통계는 선뜻 납득이 안 됩니다. 한 뱃속에서 태어난 쌍둥이도 성격이 맞지 않습니다. 하물며 30년을 따로 살아온 남녀가 성격이 맞으면 더 이상합니다. 단순히 성격이 안 맞아 이혼을 한다면 지구상 모든 부부는 이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격이 맞는 부부는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상대에게 양보를 요구하면 이혼할 것이고 내가 더 양보하면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성격상으로 이혼하는 부부들의 사연을 보면 대부분 상대 성격 탓으로 돌려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세히 들어보면 오히려 자기 본인에게 성격 문제가 많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경제적 문제로 이혼하는 경우가 2위인데 이 또한 납득이 안 됩니다. 가난하면 불행하고 이혼해야 한다면 80%가 이혼해야 됩니다. 행복은 재산과 다소 관련은 있겠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 지수는 경제와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억 소리나는 2억 3천만 원 결혼 비용은 결혼을 못하는 미혼율 이후의 가장 큰 원인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미혼율 저출산 극복의 원인을 여기서 찾아야 하고 결혼 비용 문제는 저희들이 해결해 드립니다. 결혼 비용 2억 3천만 원은 사회초년생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돈입니다.
부모들도 집 팔고 땅 팔면 몰라도 통장에 그 많은 돈을 저축해 놓은 사람이 얼마나 될지 의문입니다. 40대 결혼 대상자들의 56%가 결혼 준비 비용이 부담되어 결혼을 안 하겠다는 조사는 우리는 해답을 여기에 두고 엉뚱한 곳에서 저출산 극복 원인을 찾고 있었습니다. 다른 설문조사에서도 67.9%는 결혼 비용 부담으로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저출산 극복 해법을 여기서 찾아야 했었습니다. 결혼 비용 걱정을 해결하면 혼인율이 높아지고 저출산 문제가 해결됩니다. 700만 명 결혼 적령기 남녀의 67%는 약 490만 명이고 약 250만 쌍이 결혼 비용을 고민하면서 결혼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결혼 비용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한국전통혼례문화연구원의 도움으로 한국식 전통혼례로 결혼 비용이 걱정 없고 최고의 고급 결혼식을 다큐멘터리로 영상을 제작해드리며 이 세상 어떤 결혼식보다 멋진 추억을 만들어드립니다. 결혼 비용 문제는 부모들의 의식부터 바꿔야 합니다. 소비자보호원 조사에 따르면 호화 사치 결혼 원인이 남들만큼하기 27%, 물질 만능 24%, 과시형 모방 21%로서 전체 72%가 결혼 문화 의식 개선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결혼출산장려운동본부와 한국전통혼례문화연구원에서는 2015년부터 전국을 다니면서 수백 쌍 전통혼례식을 했으며 전통결혼식을 동영상 다큐로 제작해서 주었을 때 감동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전통혼례식 반응과 만족도는 상상을 초월하고 한국식 전통혼례로 결혼식을 하려고 미국, 유럽, 남미 등 외국에서도 많이 찾아오고 각 나라마다 한국의 K-웨딩을 새로운 한류 문화로 만들었습니다. 전통 혼례용품은 가마, 혼례상, 병풍을 조립식으로 제작했고 혼례상과 혼례용품을 가방 2개에 넣고 다니면서 강당이난 공원, 옥상, 안방, 마루 등 언제 어디서나 10분이면 전통 혼례장을 만드는 이동 출장형으로 장소 시간에 관계없이 결혼식을 하도록 준비했습니다. 미혼 남녀들의 47.8%가 애인이나 배우자를 만날 기회나 방법이 없어 결혼을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혼율과 저출산 원인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한국 싱글미팅 상담센터에서는 지자체, 기업체, 단체 등의 만남 축제를 개최하여 미혼자들이 배우자를 만나는 축제를 열고 있으며 시, 군, 구 지자체마다 소개팅 축제를 개최하고 외국 여성 초청 소개팅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회식 문화와 단체 모임이 없어졌고 노래방 문화가 사라져서 개인적으로 애인을 만나기란 하늘에서 별 따기라고 하소연하고 정면으로 쳐다봐도 상대가 불쾌하면 성희롱으로 처벌받는다는 것은 미혼율에 영향을 줍니다. 정말로 젊은이들이 배우자를 만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나서고 있습니다. 진정한 구애나 간절한 청혼은 자칫 성추행으로 처벌받는다고 하는 말에 등 뒤에 배우자 구함 광고를 제안하는 개그스러운 말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저출산 극복에 목숨을 걸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미쳤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미치지 않고는 이렇게 못합니다. 국가도 못하는 것을 정부 지원 하나 없이 개인 자비를 써가면서 미치지 않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저출산 극복에 각 기업체들이 나서야 합니다.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 소멸이 시작되었고 이는 기업 소멸이 우리 앞에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기업에서 나서지 않으면 모두에게 재앙과 공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저출산 극복 운동에 관심을 가져주신 기업체 사장님들께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SNS, 인터넷과 유튜브는 물론 전국 가정마다 나눠주는 USB 동영상 제작에 저출산 극복 운동 후원의 기여도를 기업 이미지 홍보로 국민들에게 소개할 것입니다. 마무리하면서 개인별로 미래를 예측하는 우리 사회 상황을 나이별로 나열해 보았습니다. 주제는 당신은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 것인가? 결혼 못해 비참한 인생을 맞이할 것인가? 입니다. 20대 중후반 60% 결혼은 해도 안 해도 무방, 내 자신을 위한 살.
30대 초반 결혼보다 일이 중요하고 자아실현 의욕적인 삶. 30대 중반 나 혼자 살아갈 수 있을까 초조감 더 열심히 살아. 30대 후반 가끔 결혼의 필요성 느끼기 시작. 주변에서 외면 시작. 40대 초반 결혼할까 생각하니 주변에는 좋은 사람은 이미 결혼해. 40대 중반 외로움과 인생 허무함 시작. 못 이긴 척 주변과 의논. 40대 후반 사람들 앞에서는 당당한 것처럼 집에 가면 외로움 급습. 50대 생활 결혼 이야기 꺼내기가 창피하고 배우자 부탁해도 사람 없어. 60대 생활 몸이라도 아프면 슬픔과 고독과 외로움으로 우울증 보여. 70대 생활 양로원에서 땅을 치며 통곡, 가족의 소중함을 그때 느껴. 모두에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지만 수년 동안 결혼 출산을 상담하면서 들었던 것 중 가장 많고 대표적인 문항을 골랐습니다. 이 모든 것은 행복한 결혼과 축복의 자녀 탄생을 전제로 말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전통훈례문화연구원과 대한민국 결혼 출산 장려 축제위원회에서는 인류에서 가장 아름다운 한국 전통훈례를 계승 보존하고자 사진값만 개인이 부담하면 무료로 전통 훈례식을 해드립니다. 대상자는 결혼 비용을 고민하여 결혼식 못하고 있는 처녀 총각, 외국에서 한국으로 시집와서 결혼식을 못하고 사는 다문화 가정들이고 자녀까지 낳았는데 결혼식을 못하고 살아가는 동거 부부들이며 결혼식 못한 부사관, 장교 등 직업 군인 부부들은 부대를 직접 찾아가서 출장 결혼식을 해드립니다. 재혼을 하였으나 결혼식을 못한 부부는 물론이고 과거에 가난해서 결혼식 못하고 지금까지 살아오신 나이 많은 어르신들에게 전통훈례로 특별히 회혼식, 금혼식을 해드립니다. 우리는 결혼 출산 장려 범국민 운동의 일환으로 혼인율을 높여야 출산율 높아진다는 슬로건과 캠페인으로 결혼장려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으며 전통 훈례식은 회원으로 가입한 분을 우선하여 해드리고 비회원은 신청하는 선착순으로 진행합니다. 지금 신청하십시오. 신청 상담 전화는 010-2766-9090입니다.